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81번째 시간입니다. 81번째 오늘은 상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친 중에도 그렇고요. 외격은 빼고 내격 중에서 10정격 중에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 상관격이 제일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천변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기복도 크고 뭐 이쪽인지 저쪽인지 때로는 위인지 아래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변화무쌍한 게 상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관격들은 그 부기빈천의 크기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상관격을 가장 보기가 어렵더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외격으로 가면 물론 뭐 또 다른 게 있겠습니다만은 내격 중에서는 그나마 상관격이 가장 어렵고 뭐 두 번째는 편인격 뭐 이런 정도가 좀 보기는 어렵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격은 좀 더 이제 세분해서 분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관격도 두 번에 나눠서 녹화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상관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격, 월지 장간의 정기가 상관이고 투관할 때 뭐 이런 경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겠죠. 월지 정기가 상관이고 투관을 할 때는 상관격이다. 때로는 정기가 투관하지 않았지만은 사준에 상관이 많을 때 상관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상관이 어떤 작용을 할 때 좋은 작용을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또 살펴봐야겠지요. 상관의 성격으로는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제 좋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신왕 때로는 신강해야 된다. 신왕과 신강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신왕해야 되기도 하고 신강해야 되기도 한다. 재성이 있어야 통관신이 된다. 상관이 이렇게 흘러갈 때는 막힘이 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인수가 있어야 하지만 재성이 있을 때는 인수가 없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상관은 인수가 있어도 되고 재성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성과 인수가 같이 있었을 때는 이게 이제 제극인 작용 때문에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편관이 있어야 됩니다. 상관격은 편관이 있으면 좋은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잘 구성이 될 때 성격을 이룬다라고 합니다만은 또 잘못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럼 파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파격은 또 어떻게 되느냐? 신약할 때 아무래도 신약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마음대로 휘두르는 힘이 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관이 있을 때 정관이 있었을 때는 뭐 식신과 지난 시간에 식신과 편인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상관과 정관도 그만큼 만나면은 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관, 앞에 성격처럼 뭐 신왕신강도 하고 때로는 재성도 있고 때로는 인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정관까지 있었으면은 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격을 좀 깎고 갑니다. 좋은 점을 깎고 간다는 얘기긴 하지요. 그래서 이 상관과 정관은 만나는 것이 가장 흉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식상이 혼잡된 것이고 형, 충, 파, 뭐 때로는 공망 등이 흉살과 함께 있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상관이 흉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상관은 상할 상자를 쓰지요. 이제 관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 관은 정관을 말을 하고요. 정관은 이제 대부분 남편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상하게 하는 것이가 상관이기 때문에 흉하게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격의 성격입니다. 앞에는 이룰성자 써서 성격이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성품성자 써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상관격에 어떤 성격이 있는가? 격이 중화되어 이루면은 재치가 있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기회 포착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두루 전반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총명하고 영리하며 아이디어와 감각이 뛰어난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호승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직원을 잘해. 직원이죠. 어떤 바른말 때로는 뭐 이러저러한 상황이 때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걸 말을 하지요. 윗사람이 경계하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주는 많고 뛰어나지만은 윗사람이 경계하는 인물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재주가 비상하고 모방과 창조력이 우수하며
예술성과 상상력이 뛰어나고 언변과 화술이 뛰어나 어느 곳에나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이제 특히 정인과 상관이 같이 어울릴 때는 전문직으로 풀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뭐 선생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만은 뭐 요즘은 선생 말고라도 교사 뭐 가르치는 일 말고라도 많은 전문직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상관과 정인이 어울리게 되면은 전문직이다라고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남을 잘 이용하며 약자를 도와주는 의협심과 동정심도 있지만, 자칫하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허영심을 부리거나 화려한 것을 좋아해 사치스러운 면도 있다. 그래서 조금 외관상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겁이 없고 비판적이나 반골적인 기질이 농후하며 자신을 과신하고 남을 무시하거나 비꼬는 구질도 있으니 비밀을 잘 못 지키고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상관은 뭐 지기 싫어하는 거라든가 호승을 좋아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직언을 하고 직설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 참지 못하고 말을 내뱉고 이런 말들을 하지요. 그래서 상관격이 될 때는 좀 그런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화지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 구자 써서 모든 화의 근원은 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처럼 특히 상관격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뭐 저희 역학자에서부터 강사, 교수 다 마찬가지겠지요. 말은 뱉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잘잘못을 논하기를 좋아하며 남에게도 잘해주고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상관격의 특징이며, 다른 사람의 비방이나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만은 듣는 사람은 정확하고 분명한 말이긴 하지만 가슴이 아픈 경우들이 많지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방과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말 속에 뼈가 있고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얘기를 잘하며 바른 말을 잘하므로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는 듯한 타입입니다. 주중에 도화살이 없어도 바람을 피우게 되는데, 남명은 부하나 딸 같은 여자를 좋아하고 여명은 애교가 적은 편에 속해 대체로 눈이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파격적인 이성교제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격적인 이성교제는 뭐 있을까요? 단순하게 따지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연상 연하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남들 눈에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조합들, 유부남, 때로는 이혼남과 아주 나이 차는 아가씨, 때로는 이혼녀와 아주 나이 젊은 나이 남자, 이런 것들의 어떤 파격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상관격은 예민한 사람이 많고 실수를 적게 하려는 완벽주의자가 많으며, 식신격과 달리 살찌는 사람이 적습니다. 살찌는 사람이 적다.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한다, 이런 말도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행동하고 조심하고 남한테 보이는 데 신경도 쓰고 이런 것들이 상관격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관격의 구성이죠. 어떻게 되면 상관격이 구성되어 있는 거나 상관격의 구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은 인성이 중요한데, 상관과 인성의 관계가 적절해야 상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상관이 정인과 어울릴 때 아주 좋은 역할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월지에 등령하여 왕하게 되면 관을 극하는 힘이 강하여 진상관이라고 하며, 월지에 힘을 얻지 못한 상관은 관을 극하는 힘이 약하여 가상관이다 라고 한다. 그래도 상관격의 1번은 관이라고 하는 것과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기도 하겠고요. 때로는 관을 크게 말하면 정부, 직업과 이런 것들도 말을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데 조직 세계에서는 단계를 건너뛴다라든가 업그레이드 한 방에 올라간다라든가 이런 걸 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관에 대한 문제는 항상 상관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은 인성을 적당한 자극이 있게 되면 기묘한 작용이 나타나게 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심하게 된다. 뭐든지 과한 거는 좋은 역할보다는 흉한 작용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왕하면 재성을 원하고 신약하면 인수를 원합니다. 인수를 용하면 재가 약해지고 재를 용하면은 인이 약해집니다. 뭐 재극인의 의미가 여기에 뚜렷하게 나오죠. 그래서 신왕하면은 재성이 있어야 되고 비겁이 많으면은 재가 꼭 필요하게 되고 신약할 때는 인성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관격은 관성이 와서 왕하고 형, 충, 파, 양인, 칠살이 있으면 구류의 명이다. 귀격이라도 건강하지 않다. 구류는 이제 구류술자를 말을 하지요. 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9가지의 부류의 직업이기는 한데 옛날에는 좀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뭐 있을까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의학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때로는 뭐 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삶이 좀 힘들었었죠. 장의사 이런 것들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긴 했었지만은 매우 하찮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점수라는 역학과 관련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었지요. 그래서 이런 구류업의 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명에 재성이 있고 명이라고 하는 말은 사주라는 말이겠죠. 명에 재성이 있고 재운이 오면 발달하지만 관살운이 오고 재성이 사절운에 만나 실패하기 쉽고 이 사절운이라고 하는 말은 12운성으로 대운이 사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관제구설, 불행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생일이 권황하면 상관운에 발달하고 권황하다는 말은 비겁이 많아서 사주가 강하고 이런 말이겠죠. 신약하면 상관운에 추락하든가 위태하고 인묘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인묘란 말은 특히 목 같은 경우는 미가 묘궁이고요. 특히 수 같은 경우는 진이고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축이고요. 그 다음에 화토 같은 경우는 술이 특히 자기의 자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럴 때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상관격은 기풍이 높고 교만하고 불평이 많으며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명은 고집이 세고 남편 덕이 없으며 의협심이 많으며 제복도 좋다. 남들보다 조금 튀는 성격이어서 특이한 취미도 있으며 골동품을 애장하거나 직업으로 갖는 경우도 있으며 고물상 계통의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특히 상관격이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보다는 한번 파괴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경매라든가 이런 어떤 부시고 깨고 이런 거에서 새롭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직업적으로는 괜찮게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매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관격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런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기도 하지요. 상관격의 사람은 자신이 새 집을 짓거나 새 집을 사서 들어가면 잘 안 되지만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재개발이나 망한 가게, 헌집, 경매 물건 등을 구입하면 흥하고 잘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이 상관의 어떤 작용들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거는 특이한 어떤 조직 세계가 다 갖춰져 있는 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경매, 이런 헌집, 이런 재개발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조직화되어 있는 것들이 부서지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면은 괜찮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상관격의 직업, 예시력과 유창한 화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모두 소질이 있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화술 이런 거 뚜렷하게 있겠죠. 치밀함이 요구되는 설계사, 회계사, 세무사, 참모, 기획실 등의 업무에도 잘 맞습니다. 비겁을 쓰면 기술직으로 직장생활이 좋으며 예능 분야에도 소질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비겁이 많아 신왕한 사주가 상관이 없을 때 상관격과 동업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이런 말도 되고요. 식상을 쓰면은 발명가로서 명성을 날리거나 교육 계통에서 기획 업무 등에 어울리는 욕심이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울리기도 하는데 욕심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관이 편관을 극하면 경찰이나 무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관은 꼭 무관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멀리 다니면서 활발하게 일을 하거나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택시 운전보다는 큰 버스 운전, 트럭 운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좀 몸으로 하거나 조금 이제 과격해 보이고 뭐 힘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이제 무관위로 채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양인이 조화를 이루면 군인으로 크게 출세할 수 있다. 상관과 평관이 있는데 양인까지 있다. 이러면 특히 이제 무관의 기질 뚜렷하게 있죠. 조직 세계 이런 데서 아주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재가 쓰이는 경우에는 어떤 직업이든 적응을 잘하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을 크게 두각을 나타내며 교육, 언론, 출판, 문화, 예능, 스포츠, 변호사, 중개업 등에도 잘 어울립니다. 상관의 직업들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곡차곡 차분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관이 중요한 경우에는 직장생활이 가장 좋으며 직장도 어느 한 분야에 자신이 주도하여 이끄는 경우라면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관성이 잘 조화를 이루면 경제부처 관리로도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기술을 지녔거나 특수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성이 중요하면 교육 분야에 빛나게 되며 격이 높으면 변호사, 판검사로 법조계에 유망하며 언론, 출판, 작가, 예능, 감찰, 유경사업 등의 인연이 있습니다. 여명상관격에 관성이 미약하거나 공망과 동조한 사주에 일시가 상충하고 있으면 무자팔자, 독수공방, 식모, 마담, 기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합니다. 뭐 그냥 그렇다. 상관격은 직업의 변화가 많으며 남의 지배를 싫어하는 까닭에 자영업이나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상관은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어떤 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대체로 많이 합니다. 조직 세계 탁 틀을 갖추고 있는 경우고 조금씩 보다는 아무래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자신의 재능을 막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일을 선호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하고 상관이 강한데 충분히 재화가 없으면은 종교인이나 예술인 또는 독신자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격이 낮고 탁하면은 서비스업, 유흥업에도 의식주 관련 업무에 소질이 있으며 연예계나 구류술업 등 다방면에 두각을 나타내어 소질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관격은 아까 월지에 상관을 있었을 때 진상관격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월지에 상관이 신강할 때 진상관격은 정인이 상관을 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상관이 되면 귀격으로 복록이 왕하여 영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상관은 어떤 귀격이 되면 정인의 쓰임새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아주 귀격이 됩니다. 가상관격, 월지에 인수나 비견겁제가 없고 신앙할 때 상관이 쇠약할 때 가상관격은 인수운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상관과 가상관을 나눌 수 있는데 뭐 또 이것도 이제 상관격은 크게 5가지로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은 식신격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은 뭐 식신격은 그렇게 구분할 만큼 뚜렷하게 뭐가 있지는 않지만은 상관은 구분해서 볼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일주고 월지가 화일 때, 화가 일주고 월지가 토일 때, 때로는 일주가 토인데 월지가 금일 때, 때로는 일주가 금이고 월지가 수일 때, 그 다음에 일주가 수인데 월지가 목일 때 이렇게 목화상관격, 화토상관격, 토금상관격, 금수상관격, 수목상관격 이렇게 5개로 상관격을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목화상관격을 한번 보죠. 월지에 상관이 화인 상관격으로 관성도 크게 흉하지 않다. 지혜가 뛰어나고 문명, 문화예술을 상징하며 총명하고 남에게도 인기도 좋은 편이고 정열적이고 명랑합니다. 이제 목도 그렇고 화도 그렇고 전부 다 양의 기질이지요. 양의 기질이다 보니까 아주 행동력, 활발하고 외향적인 기질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튀는 성격으로 화려한 것을 좋아하여 허영심이나 사치가 있으며 호걸적인 기질이 많고 미남 미녀가 많으며 야한 기질이 있다. 뭐 야한 기질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렇게 뚜렷한 역할들은 하더라. 자만심과 자부심이 많아 타인을 무시하며 잘난 체를 잘하고 성질은 조급하고 지구력이 조금 약해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남을 이용하는 재주는 좋은 반면 말을 감추고 있지 못해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러나 매사 뒤끝은 없습니다. 직업적으로 창조나 응용, 개발이나 아이디어 쪽으로 소질이 많으며 문학과 망정력이 뛰어나 양호하며 화술이 좋아 구류서로에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관격은 이제 손으로 하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특히 목화 상관격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일들을 특히 잘하지요. 그래서 화술도 좋고 외향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명강사들은 이런 어떤 목화 상관격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화의 기질을 천간에까지 띄우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까지 많지요. 그래서 목화상관격은 외향적, 활발한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행동, 아주 뭐 밝고 명랑하다.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을사년, 이모월, 그 다음에 갑인일, 을축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여자 사주죠. 그래서 을사생은 65년생입니다. 65년생이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간목일주로 따지면은 간목은 겨울과 가을이 좋습니다만 이 사주는 여름에 태어났죠.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고요. 천간에 좋은 거는 간목이 경금과 정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간 합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러저러한 합형 충파에 따져도 합이 인호 없고요. 사호 뚜렷하게 있고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도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신사를 찾다가 보면은 공망을 먼저 한번 찾아보지요. 갑인일주의 공망은 뭘까요? 갑은 여기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 하니까 자축이 공망입니다. 이 축이 공망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망이죠. 그 다음에 삼재는 사유축은 해자축띠가 삼재죠. 그러니까 해자축띠가 되면은 이 사람은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다 보니 목과 수의 운을 뺀 화, 토, 금의 운을 찾는 사람인데 토, 금, 그 다음에 화, 토, 그 다음에 화, 수, 토, 그 다음에 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 운은 나쁘게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운은 아주 괜찮게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 사람 그 대신에 이제 삼재로 따지면은 해자축이 삼재인데 삼재는 그렇게 자기한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코신 같은 경우는 과부살, 오래비살 같은 경우는 사오민년 같은 경우는 진이 과부살이죠. 이 사람은 진은 없습니다. 재묘, 관묘 같은 경우는 이 축이 공망이긴 하지만은 관고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든가 있겠고요. 배우자도 운에서도 오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지장간에 숨어 있는 이 신이 관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화살 같은 경우는 목화 상관이 있기는 하죠. 그 다음에 양이는 보이지 않고요. 귀문, 배꼽, 천라지망, 여자 같은 경우는 진사가 천라죠. 천라지망이죠. 여기는 사가 지망사를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탕화살이죠. 이 인호축이라고 하는 탕화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탕화는 제가 늘상 말했지만 건강과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간목일주가 갑인일주가 아주 튼튼하게 서 있고 목의 기질도 뚜렷하게 있고 신강한 사주기는 합니다만은 탕화를 갖추고 있다가 보니 아주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몸이 좀 아픕니다. 또 사주의 오행으로 따지면 금이 없죠. 금이 없으면은 오행으로 따지면 뭘까요? 폐라든가 피부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실제로 따지면은 허리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관절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목화로다 보니까 화를 상관으로 쓰다 보니 이제 격으로 따지면 목화 상관격의 기세가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 손재주도 뚜렷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리사로서 일식집의 요리사로서 아주 여자분이긴 하지만은 요리도 잘하고 손님도 잘 뛰고 회도 아주 깔끔하게 잘 떠내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재물은 이게 천을 기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공망인데 비겁이 너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는 합니다만은 뭐라 그래야 될까? 손님한테 또 퍼주기를 좋아하고 또 퍼주다 보니 또 손님이 많이 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항상 또 몸이 약한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목화 상관격에 그래서 이 사주는 아까 월지로 따지면 여기 중기 정기인데 정화가 천간에 투관을 안 했습니다만은 좌우묘유는 정기를
그냥 격으로 잡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화를 격으로 해서 이 사주는 상관격의 기세고요. 진상관격의 기세입니다. 신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편관이 있어야 되는데 뭐 굳이 얘기하면은 진상관격이긴 한데 관이 보이지는 않고요. 뭐 정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공부라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직업으로 어떤 이런 어떤 활동, 행동 이런 걸로는 아주 뭐 요리사로서는 잘 유지하고 있다. 뭐 큰 유명한 요리집은 아닙니다만은 조그만 요리집을 합니다만은 그 횟집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매우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상관격에서 목화 상관격을 마무리했고요. 다음에는 화토, 토금, 금수, 수목 상관격에 대해서 차곡차곡 다음 시간부터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